사과 안 하면 고소할 거야 신공이 들어오면 절대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여기서 제가 상황을 뒤집는 비법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만의 특급 비밀인데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한 여쪽 커뮤니티에서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드렸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1만 회가 넘었고요. 거기 달린 댓글 중에 이거 진짜야? 주작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실제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영상 댓글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저 비슷한 방법으로 당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 글을 보고 너무 놀랐네요. 제가 당한 수법과 너무 흡사해서요. 실제 이런 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방법 중에 여자분들이 먼저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파회할 것인가?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신공 파위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남성분이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제 상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상담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 6월쯤에 강남역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왔는데 레깅스 입으신 이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첫 번째 만남에 밥을 먹었는데 대화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나서는 술 한잔을 했는데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해서 옆자리에서 스킨십도 했어요. 그러다가 달아올라서 그 여성분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했어요. 전혀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여성분도 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오빠 우리 사귀는 거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직 확신까지는 들지 않아서 말을 얽어보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카톡이 왔는데 제가 조금 성의 없게 답변을 했어요. 그 뒤에도 여자분이 먼저 보자고 연락이 와도 바쁘다 야근이다 라는 핑계로 만남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1대1 만남이 잘 안 되자 그 여성분은 그럼 오빠 내 친구들이랑 해서 여럿이 같이 볼까?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제가 이 여자분과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만나는 게 죄송해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카톡에 그분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여성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몇 달 전 그때 우리 집에서 왜 그랬냐, 진심으로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자,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신공 나왔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하마터면 사과를 할 뻔했어요. 그래도 억지로 한 적은 절대 없기 때문에 정신줄을 잡았죠. 일단은 전화를 잘 마무리해서 끊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변호사님이 올리신 영상이 떠서 보다 보니까 변호사님의 영상 거의 다 보게 되었고 그 영상 중에 절대 사과하지 마라 이 부분 보고 정말 저는 운이 좋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직접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 문자에 답은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95%의 남자는 일단 미안하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음에도 살아남은 이 남자분은 상위 5%의 센 멘탈에 속하는 남자분입니다. 95%의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안하다고 합니다. 일단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여자한테 뭐 져줘야 한다, 일단은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 반사처럼 남자들은 이 상황이 오면 일단은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일단 미안하대. 여자들도 남자의 이런 점을 알고 노리는 겁니다. 이 상담자분은 상위 5%의 센 멘탈을 가지신 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뻥 아니고 95%는 넘어갑니다. 착하고 성실한 분일수록 더 그래요. 이런 여자분들이 진짜 교묘한 게 꼭 사과하면 고소를 안 할 것처럼, 사과 안 하면 고소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유인을 합니다. 아니 이건 협박이죠. 자, 그러면 사과하면 진짜 고소 안 할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걸로 끝날까? 이렇게 여자에게 다 맞춰주고 사과하면 그걸로 끝일까? 진심 어린 사과, 그게 과연 이 여자들이 원하는 것일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요, 진심 어린 사과만을 듣고 싶어하는 여자는 3%도 안 됩니다. 후속타가 날아와요. 사과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래서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고 통병도 옮았고, 실제 제 의뢰인들 중에는 통병 드립 듣고 이제 검사도 해봤는데 남자분에게서 음성이 나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합의금 달라는 겁니다. 성관계까지 했으면 이게 여자 주장대로 억지로 했다고 하면 이게 거니까 적어도 5천 이상은 요구를 해요. 이거 안 주면 고소한다는 거죠. 남자가 사과도 다 했겠다, 증거도 있겠다 고소하면 남자는 자백했으니까 전과 남겠죠. 징역 안 가려면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5천만 원 합의금 주고 성범죄 전과도 남는 겨우 집행유예로 실형만 막는 정말 기가 막히는 전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제 구독자분 중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살자 하겠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만큼 심각해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하는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보호받아 마땅해요. 문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이렇게 고소드립 치는 여자분들의 국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라는 앙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관계에 응할 때에는 적어도 이 남자랑 잘 될 줄 알았는데 남자가 관계만 하고 우리 관계에서는 살짝 한 발짝 빼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상담 사례에서도 남자분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고 여자분은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제가 모든 필라테스 강사를 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분은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가지고는 온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을 품게 된 거죠. 남자가 도덕적으로는 조금 비난할 만하죠. 아니 그래도 이걸로 고소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남의 인생을 이렇게 박살 낸다는 게 도덕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건 이건 진짜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결국 돈입니다. 관계할 때는 좋아서 했어. 그런데 나중에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하는데 여기저기 인터넷 커뮤니티 찾아보고 하니까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몇 천을 받았대. 이거 여자가 조금만 말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꽃뱀들이 과연 정해져 있을까요? 화류계나 아니면 특정 직종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상담 사례에서도 여자분이 작정하고 남자분에게 접근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남자분이 먼저 번호 받고 정상적인 데이트도 했잖아요. 그런데 수틀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의 쎄한 느낌,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미 만들어 드린 영상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여자들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 사회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인지 감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여자의 말을 여러 정황으로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의 말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말을 덮어두고 믿어주라. 이런 판례의 법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부분 판결 때문에 성범죄는 여자의 진술만으로 또는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런 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또 고소할 때 아무런 리스크도 없어요. 무고죄로 처벌받는 확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자는 일단 고소당한 순간부터가 지옥이야. 이거는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엎어진 운동장이에요. 댓글 중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힘쓰면 되는데 이건 엎어진 운동장이 녹음이라는 공사까지 해야 막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일반 여성들도 이런 일이 겪고 나면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이렇게 고소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여다 뭐다 한국 여자 걸러야 된다 국결이 답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이런 문화를 만든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자들을 덮어놓고 욕하기보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 말도 안 되는 정부와 그리고 대법원을 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 성인지 감성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판결로 나왔는데 나라가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절대 사과하지 말라. 이건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제가 유튜브에 말한 이후에는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유튜브에서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과 안 하면 고소할 거야. 신고이 들어오면 절대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여기서 제가 상황을 뒤집는 비법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만의 특급 비밀인데 말씀드리면 오히려 공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자가 사과해라 요구하면 이건 뭐예요? 공격입니다. 여기에 변명하고 답변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 구슬리고 이런 거는 그 내용이 뭐가 됐건 수비예요. 상대의 공격에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축구 경기에서도 수비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죠. 우리도 공격을 가야 됩니다. 뭐 스타 경기를 해도 우리 유닛을 보내서 상대의 적진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억지로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그러면 이런 사과를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남자도 합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억지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의 사과를 증거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역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빠가 억지로 했잖아 사과해 하면은 이제는 여기 어버버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그 상황은 이랬고 절대 억지로 하는 상황 아니었고 너랑 나랑 이런 이야기 나눴고 스킨십은 어떻게 했고 오히려 네가 입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기도 했고 위에 올라가서 하기도 했잖아. 그러지 않았냐? 너 별로 취하지 않지도 않았냐?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자는 이게 뭐지?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가 당황하게 됩니다. 남자 이거 줄 알았는데 안 통하네 이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자가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답변 안 하고 여자가 당황하는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당황하는 모습이 나와도 이거는 이득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조언을 해드려서 여자가 꼬리 내리고 고소 안 하겠다라고 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만 확인하고 질문 끝나고는 별말 없이 화내면서 갔습니다. 여자가 이 상황에서도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 구독자분이 저의 영상을 보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위에 방법을 설명해드렸어요. 그 방법대로 이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자가 어떤 답을 했냐 이것만 확인하고 질문 끝나고는 남자분이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말 없이 화내면서 갔다. 이렇게 여자도 당황해서 왜냐면 이렇게 사과 요구하면 그쪽 조언해줬던 변호사님 말로는 남자가 어버버하고 당황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황을 안 하고 오히려 역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버 하면서 화를 내고 간 거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여자애가 먼저 연락이 와서 변호사님 여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소해서 진흙탕 싸움 가기 싫다고 고소를 안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죠. 오히려 이렇게 역공격이 들어가니까 여자는 어버버 하면서 화를 냈죠. 그러다가 여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고소 안 하겠다고 하고 이거 진짜 제 꿀팁인데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유튜브에 풀면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벤치마킹 하실 텐데 그래도 저는 한 분이라도 고소 안 당하는 게 더 좋다고 봐서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간적으로라도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 댓글에 보니까 뭐 한여 이렇게 한국 여자를 싸잡아서 욕하던데 그런 거 달지 말고 뭐 이런 댓글 있잖아요. 진짜 남자들을 무조건 구독하고 챙겨보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좀 댓글 좀 달란 말이에요. 이런 댓글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구독자들도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제 채널에 멤버십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이런 영상들을 찍거든요. 이런 제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꿀팁들도 제가 풀잖아요. 이게 사실 많이 알려지면 저는 사실 안 좋죠.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는 제가 개발한 역공격할 수 있는 꿀팁인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다 벤치마킹하고 요즘에 변호사님들도 제 유튜브 많이 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남자들을 없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의 이거 제가 영상 만들 때 대본 쓰고 찍고 편집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은 한 4시간 이상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후원을 좀 해주시면 저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한 달 유튜브 운영해서 받는 수익이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뭐 한 편 편집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멤버십도 좀 도입을 할 거다. 그리고 좋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